무려 4년을 이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2년간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전망인데요. 회사 입장에선 경쟁사를 흡수하니 좋겠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선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경쟁 없어져서 독과점 되니까 항공권이 싸질 않고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마일리지 어떻게 됨? 지금 쓸 곳 없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두 회사의 합병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쇼핑몰입니다. 웬만한 상품은 모두 품절입니다. 올라오는 상품마다 족족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지난 9월 합병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쇼핑몰을 만들어 가전과 생활용품 등을 선보였지만요. 물품 수량이 극히 적고 딱히 살 물건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났지만 월에 한 200~300만 원씩 정도 결제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에서 마련해 놓은 몰도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품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연말을 앞두고 마일리지 전용 재주행 프로모션도 만들었는데요. 그마저도 5,000석 미만이라 좌석 잡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아시아나 잔여 마일리지가 얼마냐고요? 무려 1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어차피 대한항공이 합병하니까 그대로 두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마일리지는 회계상 일종의 부채로 분류돼서요. 항공사 입장에선 최대한 덜어내길 원하고요. 합병이 마무리되는 2년간 각사 마일리지가 따로 운영되지만 양측은 최대한 소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속시원히 마일리지를 1대1로 통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당 환산 금액 가치가 달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마일리지 문제는 국내 항공산업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업 결합이 일어나면서 마일리지에 대한 잡음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5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스파이어를 시키잖아요. 근데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개월, 1년 이 정도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을 해버려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미국을 한 서너 번 갔다 오면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마일리지 프리 티켓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덜하다라는 거죠. 소중한 마일리지 이대로 날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최근 정계와 업계 압박해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요. 이례적인 합병이다 보니 해결 방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볼 이슈는 더 있습니다. 바로 LCC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자회사로 두고 있죠. 그래서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통합될 전망인데요. 세계의 LCC가 운행하던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체감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수요에 맞춰서 적정하게 노선이나 공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면서 항공 운임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편익은 아무래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항공료 인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국내 항공사 독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정이나 국토부 등에서 심지어는 외국 기관들에서도 이제 안전장치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가 정화가 되면 과거하고 다르게 소비자들이 바로 알 수 있고 뭐 SNS나 이런 온라인으로 여론 형성이 되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한항공은 조만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에요. 2년간 독립운영 기간을 거쳐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경쟁했던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는 만큼 넘어야 할 난기류가 많아 보이는데요. 대한항공은 과연 이 난관을 뚫고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